인류와 늘 함께였던 종자. 종자는 생명을 유지하는 원천이자 미래를 위한 경쟁력이다. 그런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생산량 확대를 위한 연구가 지속되면서 종자가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있다. 야생 종자는 그 지역에서 사라져버리면 영원하게 사라집니다. 우리에 들녘에서 사라지고 지금도 소멸 중인 종자들. 생존에 위협받고 있는 종자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을까? 밭에서, 야생에서 종자의 맥을 잇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을 찾아가 본다. 인류가 농경을 시작한 것은 약 기원전 6000년. 인류의 성장에 종자는 늘 함께였다. 우리 조상들은 농사를 지어 수확한 곡식 중 특별히 좋은 것을 종자용으로 보관했다. 굶주림이 찾아와도 종자만은 손대지 않았다. 하지만 식량 부족으로 굶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종자 개발의 필요성을 느꼈다. (70년대) 정부는 농업기술 발전은 물론 신품종 개발에 몰두했다. 그 결과 다양한 유전 자원을 기반으로 고품질 종자가 개발됐고 농산물의 생산성은 높아졌다. 이후 종자 시장은 개량 품종 개발과 함께 성장세를 보이며 2016년 말 약 5,400억 원의 규모를 기록했다. 그런데 종자 시장이 커질수록 토종 종자는 외면받았다. 개량 품종은 수확량이 많고 맛이 좋지만 이에 비해 토종 품종은 재배가 까다롭고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토종 식물은 무엇이 장점이냐면은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자, 우리가 먹어왔고 길러왔고 우리 문화에 딱 맞는 그런 굉장히 우수성이 갖고 있는 반면에 소출이 적어요. 생산량이 적고 크기가 적고 향은 좀 강할 수 있고 약 성분이 많을 수 있지만은 생산량과 그다음에 수확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토종 종자가 사라진 이유는 또 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며 우리의 토종 종자들이 외국으로 유출됐다. 종자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반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갖추지 못한 결과다. 20세기 초반까지 외국으로 유출된 종자는 수천 종. 이후 생산량, 상품성이 높은 개량 품종이 경쟁력을 갖추며 토종 종자 입지는 더욱 작아졌다. 농민들은 병해에 강하고 모양이 반듯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개량 품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개량 품종이 종자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토종 종자는 보기도 구하기도 힘든 존재가 됐다. 이른 새벽, 제작진은 전라남도 곡성을 찾았다. 밤새 내린 비로 짙은 안개가 자욱한 새벽. 어스름한 안개 뒤로 첩첩이 이어진 산자락이 보인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자 고요하고 푸르른 산자락 한켠에 집 한 채가 모습을 드러낸다. 집 앞 농장에는 갖가지 작물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는데 이곳은 토종 종자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토종씨드림 변현단 대표의 농장이다. 농장에 심어진 작물은 모두 우리나라 기후와 풍토에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토종 작물이다. 이른 아침부터 변현단 대표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충견 2마리가 집을 지키고 있는데 그때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 변현단 대표가 보였다. 변현단 대표는 이곳에서 토종 종자를 최종 수집, 보관하며 10년째 토종 종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오늘 아침 역시 채종을 위해 고추를 수확해 왔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추의 모양이 제각기 다르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지금 이 고추를 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토종 씨앗을 찾으러 전국에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시골 구석구석에 있는 할머니들한테 아직도 여전히 이제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할머니들로부터 이제 씨앗을 그 찾아내서 그거를 제가 증식하고 이렇게 좀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토종 씨앗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 여러 종류들을 함께 놓고 그 특성을 비교하려고 지금 사실은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변현단 대표가 채종을 위해 펼쳐놓은 토종 고추는 모두 5종. 비슷해 보이지만 먹어보면 서로 다른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단다. 우리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계량고추는 매운맛만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토종 고추는 종에 따라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 짠맛까지 오미를 느낄 수 있다. 이곳의 모든 작물은 변현단 대표가 손수 심은 100% 토종 작물이다. 전통 농업 방식을 추구해 화학 비료도 제초제도 사용하지 않는다. 농장에선 1년에 약 200여 종의 토종 작물이 재배되고 채종이 이루어진다. 사라져가던 토종 종자가 맥이 끊기지 않고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인데 농장에는 어떤 토종 작물들이 심어지는 것일까? 제가 씨앗을 이 씨앗이 이제 내년에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요. 가령 콩이 있다 그러면은 다른 농가에선 콩 한 종만 심잖아요. 근데 여기는 30종이 심겨져요. 그러면 30종이 뭐 작게는 뭐 조금만 심어지고 어떤 크게는 한 100여 평 정도까지 심어지는데 한 100여 평 정도 심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매주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씨앗으로 이제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거의 이제 최종포라고 보시면 돼요. 토종 씨드림은 전국의 농민들이 모여 사라져가는 우리 종자를 보존, 증식하는 단체다. 2009년 9명으로 시작해 지금은 13,000여 회원이 가입돼 있다. 회원으로 활동하는 농민들은 모임을 통해 종자 나눔을 실천한다. 변현단 대표의 집 한쪽에는 종자 보관 창고가 있다. 자신이 채종한 종자부터 전국 각 지역에 나눠져 있는 씨드림 농민에게서 온 씨앗이 이곳에 모아져 있다. 병마다 가득한 토종 종자들. 토종 씨드림은 토종 종자를 수집하지만 소유하진 않는다. 농민의 씨앗을 빌려와 증식하고 다시 나누는 것이 토종 씨드림의 존재 이유다. 여기 이 가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원래 우리 그 온대성 기후인 우리 기후에 맞는 그 가지는 뭐냐면 길쭉한 가지예요. 그죠? 길쭉한 가지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둥글둥글한 가지가 된 거예요. 이 가뭄과 폭염, 즉 열대죠. 이 열대 기후에 맞게끔 얘네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기후와 토질의 영향에 따라 토종 종자도 이에 맞춰 변화한다. 종자가 변화함에 따라 가지도 고추의 생김새도 함께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토종 씨앗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토종 씨앗은 매년 그 환경에 적응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떤 지속적으로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건데 토종 씨앗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한반도에 엄청난 이제는 폭염 아니면 폭우일 텐데 여기에 적응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매년 체종하면서 심겨지는 더군다나 이 자연 환경에서 하우스나 어떤 일정한 공간이 아니라 이런 그대로 오픈된 공간, 사람이 숨쉬는 공간 여기에서 그대로 적응된 종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토종 종자여야 할까? 토종 종자는 우리 토양과 환경에 가장 적응이 잘 된, 즉 토착화된 것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종자도 함께 적응하는 것. 토종 종자의 원리이자 사라져가는 토종 종자를 사수해야 하는 대표적 이유다. 공룡 시대에 있었던 티라노사우루스가 만약 지금까지 있었다면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빙하기에 와서 사라져 버렸어요. 바로 그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종자는 한번 사라지면은 다시는 재생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산과 들엔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무수한 야생 식물들이 피고 진다. 우리 자연의 빛깔과 향기를 가진 자연산 야생화들부터 무심히 지나치면 잘 보이지 않는 소박한 풀들까지. 그런데 이 야생식물 역시 멸종 위기를 겪고 있다. 야생식물 멸종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니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의 야생식물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영국 왕립식물원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밀레니엄 종자은행을 운영했다. 밀레니엄 종자은행은 세계 최대 야생식물 종자은행으로 전 세계 야생식물 중 13%의 종자를 보관하고 있다. 이곳에 보관된 종자는 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된다. 우리나라 역시 야생식물 종자를 보관하고 멸종을 막는 야생식물 종자은행이 운영 중이다. 그중 고려대학교 야생자원식물 종자은행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시립 종자은행 중 한 곳이다. 고려대학교 종자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야생 종자는 약 7,000종. 1999년 개소 이후 야생식물 종자를 모으기 시작해 국내 최다 야생식물 종자를 보유하고 있다. 제작진은 고려대학교 종자은행에서 주로 다루는 야생식물과 종자 보존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 듣기로 했다. 박사님, 지금은 어떤 채집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 야생식물 종자를 현재 채집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채집하고 있는 야생식물은 어떤 식물인가요? 대기수영이라고 하는 생태계 교란 식물 14종 중에 한 종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종입니다. 고려대학교 종자은행에서는 복원이 필요한 종자들이나 연구를 위한 외래종 종자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종자 채집을 위해선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야외에서 종자를 수집할 땐 식물의 이파리와 줄기까지 모두 붙어있는 상태로 봉투에 담는다. 또한 종자 수집을 위해선 일정량 이상의 식물 채집을 조건으로 하며 채집된 식물은 곧장 연구실로 향하게 된다. 채집한 식물을 연구실로 갖고 돌아온 이용호 박사. 오늘 채집한 식물을 조심스럽게 바구니로 옮기는데 박사님, 지금 이건 어떤 과정인 건가요? 1차적으로 수집해온 종자들을 25도, 40% 상대 습도하에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조 과정이 왜 필요한 건가요? 종자들의 장기 저장을 위해서는 건조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채집 후 일정 시간 건조를 시킨 식물은 정선 과정을 거친다. 정선 과정은 식물의 이파리와 줄기 등을 떼어내 종자만 가려내는 일을 말한다. 자, 이거를 이렇게 넣으면은 요 하얀색 이 건더기들이 빠져나가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 1차적으로 종자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충실한 종자만을 선별한다. 실제 많은 나라들은 자국의 자원들을 수집, 보존하고 저장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많은 식물종들이 멸종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종자들을 수집해서 보관해 놨을 때 우리는 그 종자가 사라지고 나면은 그 종자의 활용성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전에 종자를 모아서 보관을 꼭 해야 합니다. 종자를 저장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종자의 수명이다. 종자의 수명에는 종자의 저장 온도와 수분 함량이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모든 종자는 저장고에 넣기 전 온도, 습도를 맞춰주는데 국제 표준인 습도 15%, 온도 15도 조건에서 평형을 맞추며 종자를 충분히 건조시킨다. 건조가 끝난 종자는 밀봉 후 다른 종자들과 마찬가지로 장기 저장고에 들어가게 된다. 장기 저장고는 당장의 사용보다는 향후 미래를 위한 저장고다. 장기 저장고엔 전국 곳곳에서 수집한 많은 야생식물 종자들이 차곡차곡 보관되고 있다. 박사님 지금 과정은 어떤 과정인 건가요? 종자를 저장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으로 종자를 밀봉해서 장기 저장고에다가 넣은 겁니다. 그럼 지금 마이너스 21도가 장기 저장고인 건가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럼 5도랑 마이너스 21도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단기 저장고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연구 목적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바로 사용할 종자들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고이고, 장기 저장고는 길게는 10년, 아니 짧게는 10년, 길게는 몇백 년 동안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장하는 곳입니다. 99%짜리의 종자가 들어갔을 때 5,000년이 지나도 활력이 40%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종자은행에서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종자의 수명이 예측 가능하다. 종자가 저장되는 상대 습도와 온도에 따라 종자의 활력이 계산되는 것이다.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종자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던 목록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저희가 가진 것도 있고 가지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저희가 보낼 수 있는 것들을 선정해서 보내게 되죠. 고려대학교 종자은행은 일반인에게는 분양을 하지 않지만 각종 연구와 복원을 목적으로 한다면 종자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외래 식물을 관리하기 위해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필수 재료가 바로 종자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식량 연구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 이곳은 국내 작물의 시험과 연구,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이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식량작물에 대해 연구하던 중 식량작물 성장을 방해하는 잡초 전시포를 계획했다. 전시포를 위해 잡초 종자를 보유한 곳을 찾던 중 올해 6월 고려대학교 종자은행을 통해 종자를 분양받았다.
예, 그거 하고. 농촌진흥청에도 국립유전자원센터가 있을 정도로 종자의 중요성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제 식량 또는 뭐 유전자원 위주인데 저희들이 필요로 한 잡초는 실제적으로 종자를 보관하고 있는 데가 농약회사 외에는 없습니다. 또 이와 같이 다양한 초종을 보유하고 있는 데는 없는데 다행히 고려대학교 종자은행이 갖고 있어서 크게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분양받은 잡초 종자는 모두 27종. 분양받은 종자는 어느 지역에서 몇 년도에 수집했는지까지 자세히 기록돼 있었다. 27종을 분양을 받으셨는데 예. 이 분양을 받으신 기준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예. 저희들이 가장 문제되고 있는 10대 우점 잡초라고 있습니다. 예, 그거 하고 예, 그다음은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제초제 저항성 잡초에 대해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받은 종자는 파종해 육묘실에 보관했다. 육묘실은 29도의 온도와 95%의 습도를 설정해 종자가 최적의 조건에서 발화하도록 도왔다. 육묘실 보관 3일 후 대부분의 종자가 싹을 틔웠다. 그렇다면 분양받은 잡초 종자들은 지금은 어떤 모습이 돼 있을까? 황재복 박사와 함께 야외에 마련된 잡초 전시포를 찾았다. 전시포에는 몇 년 동안 보관된 종자로 싹을 틔웠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잡초들이 건강하게 자라 있었다. 많은 농민분들을 저희들이 논에 잡초 방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그 초종의 또 형태를 또 보여줌으로써 잡초 관리 기술을 공유하고자 전시하게 됐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벼 재배에 있어 잡초 관리를 어려워한다. 국립식량과학원이 잡초 전시포를 계획한 이유기도 하다. 잡초가 벼 생육에 지장을 주는 만큼 농민들에게 잡초의 생태와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관리를 도우려는 목적이다. 황재복 박사는 벼 형태와 가장 유사한 잡초로 우리를 이끌었다. 예, 논에서는 논피라고 하고 기존에는 강피라고 했습니다. 이 초종이 벼 형태와 가장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고 뭐 벼하고 양분을 같이 쟁탈한다든가 또 나중에 또 자라면서 햇빛을 또 경합을 해가지고 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벼 재배를 방해하는 잡초들 중에서 가장 비율이 많은 게 피입니다. 예. 특히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제초제 저항성이 되어가지고 방제가 상당히 어려운 잡초 중에 하나입니다. 벼 재배를 방해하는 논피로 인한 피해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논피는 일정 시기 이후에는 전문가가 봐도 벼와 구분이 쉽지 않다. 논피를 그대로 놔두면 벼보다 키가 크면서 양분과 해를 쟁탈해 벼 생육에 지장을 일으킨다. 얼마 전부턴 제초제의 저항성을 보이기도 해 종류가 다른 제초제를 한두 번 더 쳐야 방제가 가능해졌다. 제초제 사용량 증가는 결국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다. 국립식량과학원이 잡초 전시포를 만들어 농민들 교육에 나선 이유기도 하다. 국립식량과학원에는 연 4천여 명의 농민들이 찾아와 벼 전시포와 밭작물에 대해 배우고 돌아간다. 잡초 전시포가 마련된 이후 농민들은
잡초의 형태와 관리 기술까지 공유하게 됐다. 그동안 종자의 개발과 보존은 식량 작물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일반적으로 야생식물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떨어져 있는 존재로 느끼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잡초 종자를 이용해 벼 재배에 도움을 얻듯 야생식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필요 존재다. 국내에는 생물자원관, 농촌진흥청, 국립수목원 등 공공기관 여러 대학들이 종자은행을 운영한다. 세계적으로 종자 경쟁이 시작됨과 동시에 자국의 자원을 수집, 보존하는 것에 열을 올리는 것이다. 그런데 연구나 분양으로 종자를 반출하지 않고 영구 보관하는 시설도 있다. 전 세계의 작물 종자를 모아 보존하는 노르웨이 스발바르 시드볼트다. 시드볼트는 지상의 그 종자 은행이 아닙니다. 굳이 왜 지하 시설로 100m, 130m 지하 시설로 들어가게 된 것이 영구적으로 지금 당장 쓰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재난 대비, 그래서 완전하게 생태계가 파괴됐을 때 목적으로 노아의 방주처럼 재생할 수 있고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종자 저장고지, 단기간에 종자를 꺼내서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신품종을 개발하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시드볼트 탐색 수집팀이 종자 채집을 나서는 날 제작진도 함께 따라 나섰다. 채집을 나서면 현지 조사부터 시작해 종자 채집 후 정리까지 약 7시간에서 8시간이 소요된다. 오늘은 우리나라 생태축에 해당되는 백두대간 자생식물의 종자를 채집한다는데 오늘 채집 지역은 이제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옥석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백두대간 시드볼트는 백두대간에 자생하는 식물 종자를 우선적으로 중복 저장하기 위해서 오늘 조사를 나왔는데요. 오늘은 7월 말이나 8월 초에 길실에 이루어지는 쪽동백이나 고추나무 등의 주요 식물들의 종자를 채집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탐색 수집팀은 산을 오르며 채집 식물에 대해 정보를 나누고 오늘 일정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산 중턱에 이르러 오늘 채집을 목표로 하는 식물이 눈에 들어왔다. 동백나무보다 작은 열매를 맺는다는 쪽동백나무였다. 일단은 그 종자가 잘 성숙했는지 커팅 한번 해봅시다. 네. 종자를 채집할 때에는 현장에서 종자를 잘라 생육 상태, 즉 익은 정도를 확인한다. 종자가 이제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아직 종자가 너무 흰색인데 조금 더 갈색으로 조금 더 갈반이 와야. 익지 않은 종자는 다음으로 미루고 이번엔 개다리 나무의 열매를 시도해 보는데 조금 이른 것 같긴 한데 이거 후숙시키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아유 벌레 먹었네. 요거는 지금 좀 거의 익은 거 반 있고 안 익은 거 반 있어서. 종자를 채집할 때에는 열매가 맺힌 나뭇가지를 2개 채집한다. 한 개는 종자 수집을, 또 한 개는 표본 제작을 위해서다. 채집한 종자가 이 지역에서 자생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확증 표본을 만든다. 계속해서 채집이 이어지는데 난 아까 전에 기억도 괜찮은 게 지금 종자를 잘라보니 이쪽이 벌레한테 먹혀 있었다.
다시 한번 함박꽃나무에서 열매를 잘랐다. 벌레 먹을 것 같아. 이번엔 어떨까? 이게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열매는 지금 벌레가 안에 있고 지금 많은 벌레한테 먹혀서 아직 상태가 좋지 않은 지금 상태인 걸 알 수 있고, 그 왼쪽에 있는 종자는 아직 결실은 덜 됐지만 그래도 벌레를 먹지 않은 좀 질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태는 채집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채집할 때는 배제를 하고 있어요. 네, 채집을 하지 않습니다. 탐색 수집팀은 나무 열매 외에도 다양한 종자를 선택 채집하는데,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채집하기보다 여러 지역에 걸쳐 다양한 종자를 불규칙하게 수집한다. 식물의 유전자 다양성도 함께 살리기 위해서다. 채집한 종자는 바로 연구실로 갖고 와 건조를 시킨다. 일정 시간 건조가 끝나면 이후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선 과정을 거친다. 이거는 민들레라는 종자인데요. 종자에 털이 많기 때문에 채를 이용한 사선법으로 정선을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사선법이라고 하면 사선법이라는 것은 이런 채를 갖고 종자를 걸러내는 거거든요. 채를 두 개를 받쳐서 종자의 크기에 따라 이제 종자가 빠져나가게 해가지고 종자를 정선하는 방법이에요. 종자가 어떤 형태로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정선법도 다양하게 나뉘는데, 연구실에선 종자가 최대한 손실되지 않는 정선 방법을 택한다. 정선 과정이 끝난 후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종자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종자를 건조시켜 수분 함량을 5%까지 만들고, 천립중을 측정해 한 개당 종자 무게를 유추하는 등 기초 정보 조사를 실시한다. 기초 조사가 끝난 후에는 가장 중요한 발화 검정 과정이 진행된다. 배지에 종자를 올린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자라나는 현상을 확인해 발화율을 확인한다. 현재까지는 야생종을 대상으로 발화율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는 우선 발화율이 70% 이상 됐을 경우에는 활력이 매우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도랑 그리고 지금 빛이 다 세팅되어 있는 챔버에 넣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매일매일 발화율을 체크하는 신문지가 나와 있죠. 그러네요. 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지금 카운트를 해서 발화율을 계산합니다. 배지에 담긴 종자들은 챔버에서 일정한 빛과 온도를 받는다. 발화 검정 실험이 저장고 입고 전 시행되는 마지막 검문인 만큼 꼼꼼하게 확인이 이루어진다. 발화 검정 실험까지 통과한 종자는 이제 입고를 위해 저장실로 향하게 된다. 저장실로 들어가기 앞서 종자는 전실에서 또 한 번 시간을 보내게 된다. 저장고가 영하 20도를 유지하는 만큼 종자의 갑작스런 온도 변화를 막기 위해서다. (1도의) 온도가 유지되는 전실에서 6시간 정도 보관 후 종자는 저장고에 입고한다. 세밀하고 깐깐한 과정을 거친 종자는 이제 영구적으로 이곳에 보관된다. 네, 야생 산림 종자는 앞으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알아내지 못한 신물질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에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목적에서 사용이 될지 모르는 종자를 최대한 많이 저장하고자 저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현대판 방주 시드볼트. 이곳 시드볼트에는 약 200만 종의 종자를 보관할 수 있다. 오로지 보관을 위해, 그리고 종자가 사용돼야 할 그 언젠가를 위해. 시드볼트는 백두대간과 아시아권에 그치지 않고 2023년까지 전 세계 야생식물 종자를 보관할 계획이다. 씨앗 하나를 품고 있는 위대한 생명의 힘을 이보다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 또 있을까? 그런데 지금 이 위대한 생명의 힘은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로 존속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이제 세계는 인류와 함께했던 이 생명의 힘을 보존하고 지키고자 한다. 한 알의 종자에서 확대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종자의 생명이 끝난다면 우리 인류 역시 빛을 잃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자가 없다면 그런 환경 자체, 먹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대기의 질, 그다음에 지표상의 생태계 이런 것들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최초의 작은 그 생물체, 그러니까 시작점, 그게 바로 종자입니다. 그래서 종자의 보존 대단히 중요합니다.